자, 안녕하세요.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이제 좀 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면 되는지, 모의고사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모의고사 좀 쳐보셨나요? 어때요? 모의고사를 이제 슬슬 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 한 3월, 4월 한 두 번 정도, 많이 치신 분들은 두 번 정도 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모의고사를 3월 정도부터 시작해요. 3월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를 쳤다고 치면 3월, 4월 지금쯤 두 번 다 치셨겠죠. 뭐 쳐보고 나서 점수가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오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 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좌절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나 문제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또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아예 시험을 안 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세 경우 중에서 시험을 안 친 분이 제일 똑똑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올해 한 1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들, 그리고 인강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공부법대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수생들이라든지 삼수생 이런 분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올해 1월이나 정규적으로 했다고 하면 작년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발 부탁인데 모의고사에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제가 한 최근에 4월 말부터 열흘 정도 동안 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세 분한테 이제 메일을 받으니까 세 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이 세 분한테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의고사를 왜 신경 써요? 모의고사를 왜 준비합니까? 모의고사를 왜 대비하고 있어요? 아니 본 시험을 준비해야지 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요? 모의고사 잘 치면 자격증 나오나요? 모의고사 잘 치면 뭐 주나요? 아니 물론 그 어떤 학원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는 모의고사 해가지고 성적 상위자들한테 뭐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마는 그 상금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모의고사는요 모의 시험일 뿐이에요. 점수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의 시험 가짜 시험이에요. 가짜 시험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10월에 칠 본 시험, 실제 시험이지 지금 치르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20년 전 얘기지만 20년 넘었네요.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많이 치잖아요. 제가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제일 성적이 잘 받았을 때가 한 20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그러니까 전교가 우리 때 그때 이과 기준으로 전교가 400명이었는데 400명 중에서 20등이었습니다. 상위 5% 정도죠. 뭐 잘했네, 높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일 잘했을 때가 전교 20등이고요. 제일 못했을 때가 전교 200등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200등이에요. 절반이죠.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요. 아마 한 전체 400명 중에서 한 50등 정도 했을 거예요. 한 상위 한 12%, 13% 정도 요 정도였을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은 야, 모의고사 성적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의대를 갔지? 자, 수능 성적은 얼마나 나왔냐면요. 수능 성적은 상위 1%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1%였고요. 그때 우리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상위 전체 6등이었거든요. 400명 중에서 6등이었습니다. 자, 실제 시험만 잘 치면 돼요. 수능만 잘 치면 되는 거지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의고사에서 왜 점수가 낮았냐면요. 저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초도 없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은 그게 별로 없는데 여학생들이 그게 많은데 모의고사에 신경 쓰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어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막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요? 본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야지 왜 모의고사를 대비를 합니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거 가끔 보면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성적 비관해서 자살했다. 자살한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좀 그게 마음 아픈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유가족들 분들한테는 참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자, 수능 치고 나서 자살했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수능이 뭐라고? 다음에 수능 치면 되지. 그런데 수능도 아니고 기껏 모의고사를 치고 왜 자살을 합니까? 모의고사를 하고 치고 나서 왜 좌절을 해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서 좌절을 하냐고요. 자, 실제 수능만 잘하면 되지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월드컵 그 축구하면 축구하기 전에 평가전 하거든요. 평가전. 평가전에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 본선 가서 잘해야지. 평가점에서 10대 0으로 이기면 뭐 월드컵 그 우승 상품 주나요? 안 주잖아요.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이에요. 그게 모의고사예요. 실제 시험을 잘 쳐야지. 실제 본선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본래 얘기 돌아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시점, 현재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5월 10일입니다. 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요. 아예 모의고사를 안 치는 게 좋아요. 아예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공부법을 기준으로 그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쯤 어느 정도 와 있을 거냐면 1차, 2차의 기초하고 기본 과정은 끝났을 테고요. 에듀윌 기준입니다. 다른 것도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1차, 2차의 기초하고 기본 과정까지는 끝나고 1차 심화 과정을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 5월 말쯤 되거나 6월 초쯤 되면 아마 1차의 심화 과정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하면 당연히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해력 좋은 분들, 뭐 평소에 상식, 경제 상식 이런 거 좀 많았던 분들 같으면 1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차는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차 기준으로 하면 학계로는 점수가 잘 나오면 한 50점에서 55점 정도, 진짜 높으면 60점 정도,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에서 45점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4월 시험에서 그 정도 나오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점수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20점 나오든 30점 나오든 아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차는 이제 기본까지밖에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요. 자, 우리가 기초, 기본, 심화 과정 요걸 통해서 이제 이론을 배우잖아요. 이론을 공부하고요. 핵심 요약, 총 복습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핵심 요약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연습을 끝나고 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죠.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요 시점이 언제냐면요. 2차까지 다 끝내는 걸 기준으로 하면 9월 말쯤 돼야 돼요. 1차만 끝내려고 해도 8월 말은 돼야 됩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이전에 점수가 낮은 건 당연한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요때까지는 2차 점수가 낮은 건 상관이 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5월 말 시점쯤, 6월 초 시점쯤 해가지고 1차 점수가 한 평균 50점, 55점만 나와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주변에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그 마찬가지고 뭐 커뮤니티, 공부 뭐 공시커나 뭐 공인모 카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고득점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득점 어떤 분들이 받을까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받나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받나요? 아닙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모의고사 고득점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릴게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첫째, 재수생인 경우. 작년에 공부 한번 했으니까 재수생 좀 점수 높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학원생인 경우.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문제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이제 법대생들이 시험 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두고요. 일단은 요 세 가지입니다. 재수생이거나 학원생이거나 문제 유출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유출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재수생인 경우에 왜 점수가 높냐면 당연한 거죠. 작년에 한번 공부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심화 과정, 문제풀이 과정 아까 말한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한 개, 두 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풀이 과정까지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도 잘 풀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재수생은 넘어가고요. 학원생인 경우에는 왜 점수가 높게 나오냐면요. 학원생들 중에서는 좀 그 학원에서의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모의고사에 신경을 많이 쓰게 해요. 모의고사 전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 모의고사 문제 낸 부분을 좀 풀게 일부러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뭐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대비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학원 다니니까 역시 효과가 있구나 점수가 잘 나오네 이래서 좀 약간 뿌듯하고 만족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지점이 있는 학원들 있죠. 예를 들면 에듀윌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여러 지점들 있잖아요. 뭐 천호점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뭐 해운대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지점별로 조금 미묘하게 경쟁을 합니다. 천호점에서 예를 들면 뭐 평균이 2살 쳤는데 55점이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해운대점은 평균이 45점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해운대점 원장이 조금 이렇게 쪽팔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학원 지점 많은 곳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각 지점들끼리 우리 평균 점수 몇 점 나오네 몇 점 나오네 이런 걸로 막 서로 경쟁합니다. 그게 내가 잘 가르쳤고 못 가르쳤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간접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좀 이상할 정도로 모의고사에 좀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꼭 쳐라고 하고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고 뭐 대비도 시키고 아니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생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학원생들은 서로 학원생들끼리 점수 비교하고 막 좌절하고 쪽팔려하고 막 기세 등등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번에 모의고사 내가 몇십 점 받았어, 70점 받았어, 80점 받았어 이러면서 막 되게 목에 힘주고 모의고사 그 점수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머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딱히 대단한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각 과목별로 그 한 번 시험 칠 때는 교수님 한 분이 시험을 문제를 다 만들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뭐 큰 시험 같은 경우 문제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곤 하는데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교수님 한 분이 예를 들면은 학개론 같은 경우에 학개론 교수님 한 분이 그 문제를 그 40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 지점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번제 같은 거죠. 사실 이게 문제 만드는 게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문제도 만들고 해설지도 만들고 뭐 문제 잘못 만든 거 아닌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일이 많아요. 오타는 없는지, 문제 답 틀린 건 아닌지, 각각의 지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일일이 책 찾고 이론 찾아가면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작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한 교수님이 총대 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문제 냈잖아요. 다 문제 냈거든요. 이게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굉장히 문제 관리가 허술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게 어차피 중요한 시험이 아니니까 문제 관리는 당연히 허술합니다. 그냥 대략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넣어두고 파일로 이렇게 놔두고 제대로 그거 관리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와가지고 몰래 훔쳐갈 수도 있고 그 훔쳐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출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이게 큰 대형 사이트들은 그게 많이 없는데 작은 사이트나 작은 이렇게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시험을 쳐가지고 그걸로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모의고사에서 1등한 사람한테는 뭐 상금 300만 원, 뭐 2등한 사람한테는 상금 200만 원, 3등한 사람한테는 상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뭐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상품을 걸고 모의고사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큰 학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루머입니다, 루머. 사실이 아니에요. 저 뭐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이렇게 고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월, 6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5월, 6월 모의고사에 전 과목에서 한 두 개 틀리고 한 개 틀리고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게 나올까요? 의심스럽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뭐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금 걸고 상금 걸어 가지고 사람들 끌어 모은 다음에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그런 거는 많다고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물론 법대생들 중에서 이제 법 공부도 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걔들이 머리 잘 돌아갈 때잖아요. 아직 젊고 어리고 하니까. 요때 공인중개사 공부하거나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은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 상금 타먹으려고 상금을 따기 위해서 알바하는 셈 치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시점에서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받는 경우는 재수생이거나 학원생이거나 문제 유출됐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정상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균 50점, 40점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왜 치세요? 왜 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를 치는 목적은요,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외에 딴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보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시험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잘 풀리는데 한 문제 한 문제는 잘 풀리지만 그걸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시험을 친다라는 것 자체를 간접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자, 요거 외에 다른 경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자, 아까 걔들처럼 뭐 상금 타먹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열애로 두고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보면서 왜 지금 시점에서는 모의고사를 칠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요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기초 기본 과정까지 다 보고
1차의 심화 과정을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냐? 안 봐도 알죠.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안 쳐봐도 알아요, 그거. 안 쳐봐도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안 쳐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데 뭐하러 확인을 합니까? 자, 뚱뚱한 여자 있죠. 진짜 뚱뚱한 남자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저 비만입니다. 비만. 저를 제가 비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검사 뭐 피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할 필요 없죠. 검사 다 해가지고 비만인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네, 비만입니다. 안 해봐도 나 비만인 거 알아요. 제가 비만이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뚱뚱한 사람이 내 뚱뚱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비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CT 찍고 MRI 찍고 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봐도 아는데 똑같은 겁니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유. 모의고사를 치는 두 번째 이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거. 이거는 모의고사를 직접 안 쳐봐도 알 수 있죠. 직접 모의고사를 안 쳐도요. 그 모의고사 문제집 받아가지고 답치기로 공부하면 돼요. 쓱쓱 보면은 머리도 안 써도 되고 뭐 문제 푸느라고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모의고사 그 시험 시간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문제 그거 머리 싸매가면서 그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풀어봅니까? 모의고사를 칠 필요가 없는 거지. 두 번째도 이유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유. 시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지 연습하는 목적이 있어요. 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연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거든. 제대로 문제가 안 풀리는데 시험 시간 배분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연습이 될 리가 없죠. 자,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럼 1분 만에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면 문제 지문 하나하나 읽는 게 다 고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안 풀립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시험 시간에 대한 연습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시험을 친다는 경험 자체를 간접 경험을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요거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던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한동안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 예를 들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중에서 한 최근 10년, 20년간 시험이란 걸 아예 쳐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시험을 친다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친다라는 행위 자체를 경험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면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지옥을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도 모르니까 머리는 아파오지 속은 미식미식하지 문제는 반밖에 못 풀었는데 시험 시간은 다 돼간다고 하지 딴 사람들은 문제 잘 푸는 것 같지 나중에 시험 결과 나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점수 높은데 난 점수 낮으니까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지 막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런 지옥을 도대체 뭐하러 경험합니까? 그거 경험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아예 모의고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의고사를 쳐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언제 어떻게 치면 되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언제 어떻게 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